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종종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느낌, 내가 서 있던 자리가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끝을 경험합니다. 학창 시절의 끝, 사랑의 끝, 경력의 끝, 때로는 건강이나 젊음의 끝까지 이러한 끝은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그 불확실성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끝은 단지 사라짐이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인생이라는 여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길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어땠는가?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며 앞으로의 삶을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룬다. 이 짧은 문장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변화 역시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끝은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됩니다. 나무가 계절마다 잎을 떨어뜨리고 새 잎을 피우듯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래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의 순간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끝을 두려움이 아닌 변화와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끝을 마주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끝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나 존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끝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변화가 두렵고 익숙한 것을 놓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을 피하려는 노력은 종종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요? 끝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의 끝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인이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사랑의 끝은 때로는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경력의 끝은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더 나은 기회를 발견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나 젊음의 끝도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끝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떠나는 애벌레처럼 끝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끝은 단지 하나의 단계가 닫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은 때로는 슬픔과 아쉬움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익숙했던 것들과의 작별을 경험해야 하고 그로 인해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시 정의할 기회를 얻습니다.
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끝이나 준비되지 않은 끝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자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룬다. 자연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끝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내려놓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통해 자신을 재정비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은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믿고 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끝은 당신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자는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을 내디딜 용기를 가진 이들은 마침내 새로운 길에서 더 넓은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은퇴한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시 학교로 가는 60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은퇴 후에라도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는 것,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모두 새 출발의 일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의 삶이 완전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시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다음 시도에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노자의 말처럼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지혜는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얽매이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때로는 익숙했던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결국 새로운 경험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한 가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시골로 이사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이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의 삶을 떠나면서 겪었던 불안감을 솔직하게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과의 교감, 자신이 직접 길러낸 작물을 통해 얻는 보람, 그리고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생활이 그들의 새로운 삶을 채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과거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정의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기술의 발전, 문화의 진보,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는 모두 새로운 출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조금 더 일찍 열어보는 것, 오랜 시간 미뤄왔던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 혹은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은 결국 우리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떨어져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듯 작은 새로운 시도가 우리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작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며 익숙함 속에 머무를 수도 있고 낯선 길로 용감히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품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비워낸 자리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깃들 것이고 그 가능성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새롭게 채워갈 것입니다. 끝과 시작 사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도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좋은 성적을 위해,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족을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현재를 느낄 여유 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득 시간이 지나 은퇴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어쩌면 막막함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정원의 핀 꽃을 한 번 더 눈여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웃음을 나누는 순간, 혹은 가족들과 소소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 속에 진짜 삶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 쌓여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움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혹은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모든 선택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쌓아온 경험,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이 모여 오늘의 나를 완성한 것입니다. 과거의 성취를 떠올리며 자신을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언제가 아닐까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해보거나 미뤄두었던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혹은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건강하게 숨을 쉬며 걸을 수 있는 몸,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삶은 길고도 짧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놓인 지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루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보세요. 손에 닿는 공기의 온기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을 찾아가다 보면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을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합니다. 노자는 자연의 흐름을 통해 삶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삶의 변화와 도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끝과 시작은 다르지 않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삶의 진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노자는 모든 존재와 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변화와 반복 속에서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이를 보며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지는 것은 단순히 사라짐이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자연의 과정일 뿐입니다. 낙엽은 땅에 떨어져 분해되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 나무의 뿌리를 강화하거나 다른 생명체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결국 떨어진 낙엽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절망이나 실패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모든 가능성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뭇잎이 떨어져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자는 끝과 시작의 구분이 본질적으로 허상임을 설파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새로운 순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은 하루의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듯 우리 인생의 여러 순간도 이와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노자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명상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태도와 선택에 실질적인 영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의 끝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삶의 필연적인 흐름임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 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서 퇴사를 하거나 중요한 관계가 종료될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나 좌절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이러한 끝맺음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노자의 철학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의 흐름을 신뢰하고 자신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일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노자의 사상에서 핵심은 자연스러움, 즉 무위의 철학입니다. 무위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하지만 노자의 가르침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연의 리듬에 따라 자신의 속도를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자연의 계절이 순환하듯 우리 인생도 여러 단계와 주기를 거칩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시작과 끝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끝은 단순히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배운 것과 얻은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끝을 계기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며 나무는 내년 봄을 준비하기 위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땅은 새로운 생명을 위해 스스로를 비웁니다. 우리도 삶에서 끝맺음을 경험할 때 그것을 단순히 아쉬움으로 남겨두기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끝과 시작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의 변화, 관계의 종결, 목표의 달성 등 모든 순간이 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끝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모든 것은 순환하며 끝과 시작은 다르지 않습니다. 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챕터를 여는 문일 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전환점과 그에 따른 성장을 반영하는 진실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는 변화하며 끊임없이 흐른다. 끝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 뿐이다. 이 짧은 문구는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는 끝과 시작의 과정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끝은 무언가의 완결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맞이하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든 혹은 오랜 관계의 끝에서 홀로 서게 되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끝남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문을 여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때로는 끝이라는 순간이 아프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자의 가르침은 그러한 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본질을 찾는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끝과 시작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이 없으면 시작도 있을 수 없으며 시작이 없다면 끝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장의 책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음 장이 시작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의 챕터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챕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새로운 챕터를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맞이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과거의 끝맺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끝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게 됩니다. 끝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들 속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도전들조차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도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이 멈추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노자의 지혜처럼 끝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끝과 시작의 순간이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 짧은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 앞으로 닥칠 변화와 시작들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도전을 즐길 수 있는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은 단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종종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느낌, 내가 서 있던 자리가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끝을 경험합니다. 학창 시절의 끝, 사랑의 끝, 경력의 끝, 때로는 건강이나 젊음의 끝까지. 이러한 끝은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그 불확실성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끝은 단지 사라짐이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인생이라는 여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길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어땠는가?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며 앞으로의 삶을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룬다. 이 짧은 문장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변화 역시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끝은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됩니다. 나무가 계절마다 잎을 떨어뜨리고 새 잎을 피우듯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래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의 순간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끝을 두려움이 아닌 변화와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끝을 마주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끝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나 존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끝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변화가 두렵고 익숙한 것을 놓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을 피하려는 노력은 종종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요? 끝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의 끝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인이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사랑의 끝은 때로는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경력의 끝은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더 나은 기회를 발견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나 젊음의 끝도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끝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떠나는 애벌레처럼 끝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끝은 단지 하나의 단계가 닫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은 때로는 슬픔과 아쉬움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익숙했던 것들과의 작별을 경험해야 하고 그로 인해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시 정의할 기회를 얻습니다. 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끝이나 준비되지 않은 끝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자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룬다. 자연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끝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내려놓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통해 자신을 재정비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은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믿고 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끝은 당신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자는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을 내디딜 용기를 가진 이들은 마침내 새로운 길에서 더 넓은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은퇴한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시 학교로 가는 60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은퇴 후에라도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는 것,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모두 새 출발의 일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의 삶이 완전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시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다음 시도에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노자의 말처럼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지혜는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얽매이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때로는 익숙했던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결국 새로운 경험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한 가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시골로 이사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이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의 삶을 떠나면서 겪었던 불안감을 솔직하게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과의 교감, 자신이 직접 길러낸 작물을 통해 얻는 보람, 그리고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생활이 그들의 새로운 삶을 채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과거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정의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기술의 발전, 문화의 진보,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는 모두 새로운 출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조금 더 일찍 열어보는 것, 오랜 시간 미뤄왔던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 혹은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은 결국 우리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떨어져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듯 작은 새로운 시도가 우리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작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며 익숙함 속에 머무를 수도 있고 낯선 길로 용감히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품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비워낸 자리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깃들 것이고 그 가능성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새롭게 채워갈 것입니다. 끝과 시작 사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도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좋은 성적을 위해,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족을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현재를 느낄 여유 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득 시간이 지나 은퇴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어쩌면 막막함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정원의 핀 꽃을 한 번 더 눈여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웃음을 나누는 순간, 혹은 가족들과 소소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 속에 진짜 삶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 쌓여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움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혹은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모든 선택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쌓아온 경험,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이 모여 오늘의 나를 완성한 것입니다. 과거의 성취를 떠올리며 자신을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해보고 싶었는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언제가 아닐까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해보거나 미뤄두었던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혹은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건강하게 숨을 쉬며 걸을 수 있는 몸,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삶은 길고도 짧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놓인 지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루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보세요. 손에 닿는 공기의 온기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을 찾아가다 보면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을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합니다. 노자는 자연의 흐름을 통해 삶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삶의 변화와 도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끝과 시작은 다르지 않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삶의 진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노자는 모든 존재와 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변화와 반복 속에서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이를 보며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지는 것은 단순히 사라짐이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자연의 과정일 뿐입니다. 낙엽은 땅에 떨어져 분해되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 나무의 뿌리를 강화하거나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결국 떨어진 낙엽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절망이나 실패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모든 가능성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뭇잎이 떨어져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자는 끝과 시작의 구분이 본질적으로 허상임을 설파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새로운 순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은 하루의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듯 우리 인생의 여러 순간도 이와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노자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명상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태도와 선택에 실질적인 영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의 끝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삶의 필연적인 흐름임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 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서 퇴사를 하거나 중요한 관계가 종료될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나 좌절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이러한 끝맺음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노자의 철학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의 흐름을 신뢰하고 자신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일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노자의 사상에서 핵심은 자연스러움, 즉 무위의 철학입니다. 무위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하지만 노자의 가르침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연의 리듬에 따라 자신의 속도를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자연의 계절이 순환하듯 우리 인생도 여러 단계와 주기를 거칩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시작과 끝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끝은 단순히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배운 것과 얻은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끝을 계기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며 나무는 내년 봄을 준비하기 위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땅은 새로운 생명을 위해 스스로를 비웁니다. 우리도 삶에서 끝맺음을 경험할 때 그것을 단순히 아쉬움으로 남겨두기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끝과 시작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의 변화, 관계의 종결, 목표의 달성 등 모든 순간이 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끝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모든 것은 순환하며 끝과 시작은 다르지 않습니다. 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챕터를 여는 문일 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전환점과 그에 따른 성장을 반영하는 진실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변화하며 끊임없이 흐른다. 끝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 뿐이다. 이 짧은 문구는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는 끝과 시작의 과정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끝은 무언가의 완결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맞이하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든 혹은 오랜 관계의 끝에서 홀로 서게 되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끝남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문을 여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때로는 끝이라는 순간이 아프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자의 가르침은 그러한 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본질을 찾는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끝과 시작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이 없으면 시작도 있을 수 없으며 시작이 없다면 끝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장의 책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음 장이 시작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의 챕터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챕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새로운 챕터를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맞이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과거의 끝맺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끝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게 됩니다. 끝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들 속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도전들조차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도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이 멈추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노자의 지혜처럼 끝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끝과 시작의 순간이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 짧은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 앞으로 닥칠 변화와 시작들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도전을 즐길 수 있는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은 단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